지각을 했을 때 차를 세우다가 한 10분 늦어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전 강원대학교의 전자 AI 시스템 공학과하고 강주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세 분의 발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크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부분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IBT에서 이제 중대재해과 관련된 기상 정보를 활용하고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시는 부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상산업협회 이용희 회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기상협회가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그 유관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같이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발제자분 이외에 두 분의 이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ENC의 송재경 리더 오셨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도 김정영 본부장님도 갑작스럽게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토론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프론트에서 오늘 이제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유관기관,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여러 다수의 분들이 다 분야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듣고 또 그거를 이제 기술원에서는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들한테 하시면은 또 성심성의껏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죄송하지만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지금 나중에 제가 어떤 시간이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 생각에는 오늘 발제했던 내용 중에서 프론트에서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으면 하고, 그 전에 오늘 토론자로 오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좀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의 질문을 또 받고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술원에서 이제 던지고 싶었던 질문들을 하는 식으로 좀 제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포스코 ENC의 송재경 리더께서 오늘 발표 들으신 거나 의견을 있으시면 좀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주현 과장님 실제 뵈서 너무 반갑고, 자료 분석하신 자료를 작년 초쯤에 상반기 처음 접했고, 이제 저희가 좀 바이오스 BTS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었거든요. 건설산업이 아까 발표해 주신 것처럼 탄소, 저희의 직접 배출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다른 제조업들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물리적 리스크의 측면에서는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영향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책으로만 보서 저는 실제로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서도 저 건설산업 안전보건관리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회사들이 유사한 그런 플랫폼 도입하고, 또 이제 그걸 이제 어떤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든지 실제 어떤 행동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알람을 주고 안내를 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근로자는 실제 어떻게 그걸 가지고 활용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게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에서는 제가 되게 놀란 거는, 저는 이제 ESG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SG 담당하다 보니까 기상기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는데, 저희 부서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일반 직원분들을 좀
아직도 이제 물론 이제 과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 5년 전에 비하면 관심도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제 어떤 핵심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 기상 기후 관련된 어떤 산업 생태계가 있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건설 기업들과 그런 그 기상 기후 데이터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협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발표 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행사 가면은 이제 좀 재미없는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제가 몰입해서 듣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걸 좀 간단히 보면은 뭐 건설 산업에 대한 종목 부분이 뭐 타당성이 있었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ESG 관점에서의 기상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협업과 연결고리가 있었으니 되게 좋은 주제였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짧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본부장님 저 의견 있으시면. 네. 네, 반갑습니다. 기상산업기술원 김정현 본부장입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세 분의 그런 발표가 있었고, 방금 포스코 ENC 쪽에서도 이제 리더님께서 오늘 행사에 대한 그런 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재밌고 흥미롭게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얻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준비한 이런 주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앞에 이렇게 발표에서도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런 이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누구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최대의 어떤 리스크이자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그 탄소 중립 실현이라든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공동 목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ESG 경영이라든가 또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공시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또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한국은행 그 김재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후 리스크라는 부분이 금융이라든지 그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은 산업 전반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요. 저희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서비스나 활용 이런 측면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강조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떤 그 산업이나 그런 구성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그 어떤 난제를 해결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생태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몇 가지 좀 구성 요소들의 좀 조화로운 그런 부분들이 또 보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자원들, 뭐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그게 자본일 수도 있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필요로 하는 수요, 그 시장 부분도 사실 하나의 큰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기상청도 있고 저희 기상산업기술원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상청은 많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기상 정보를 그 생산하고 또 국민들한테 제공해서 안전을 확보하거나 하는 쪽에 기여를 하거나 또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들을 수립을 하는 그런 기관일 텐데 그 하나에서 저희 기술원은 어떤 관련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기상 정보의 활용을 촉진을 하는 등 관련되는 그 기상청의 정책을 저희가 실행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 중에 오늘 참석하신 그 건설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산업계 수요 측에서 좀 많이 관심을 주실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 기술 개발들은 사실 저희가 그 창업 보유기라든지 뭐 성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기상산업협회 관계자분들 모셨지만 기업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그 성장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기술들이 이 수요 측면에서 이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포럼들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좀 이제 개최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계에서 사실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 니즈들을 많이 이렇게 산업 영역별로 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저희가 모든 걸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반면 또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응하고 활용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재원도 들어가고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기술원에서는 매년 이제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산업계 수요를 발굴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현안 해결에 대한 그런 다양한 솔루션을 최적의 기상 기술을 가진 기업과 매칭해서 이제 매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작게는 뭐 기상정보 제공, 컨설팅에서부터 이제 솔루션 구축까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개별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런 기상정보 활용을 단순하게 하지 않고 최근에는 어떤 아리백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그런 노력 그리고 또한 재생에너지 탄소 감축 목표를 위한 그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서 그 발전량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해서 또 ES 경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물리적 기후 위험 그런 관련한 분석 모형을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기존에 이제 뭐 조금 특정 기업명이긴 하지만 현대건설이라든지 또 코리안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좀 이런 큰 기업 말고도 작은 소규모 건설사들의 그런 그 공정별 어떤 공기에 대한 기상정보의 활용을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되는 그 근로자의 안전 그리고 또 기상정보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 각 수요 측면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참석한 그런 쪽에서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그런 기술들이 소개되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좀 뭐 소개 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제가 간단히 요약해보면은 지속 가능한 ESG 그다음에 위험 관리가 이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클라이밋 체인지가 클라이밍 리스크가 되고 그게 디시스터 리스크와 리덕션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마디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적 자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추구하는 그 산업 분야겠죠. 수요, 시장, 그다음에 기상청과 그다음에 기상산업진흥원의 역할 분담이 이제 다르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창업 지원과 성장 지원을 할 테니 이제 앞에 계시는 그 유관 기관들, 민간 기관들에서 기업들에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의 포럼의 목적이 그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열심히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고정 패널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앞에 프론트에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의견도 괜찮고요. 코멘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 세 가지의 발표 또는 그 이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하실 때는 이제 먼저 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네, 저 맨 뒤에, 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 기상청 API 자료나 그리고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부족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제 목적이라든가 그런 거로는 사실 이제 기상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제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기상 기업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청의 자료의 흐름이 기상청에서 저희 기술원 그 데이터 DB로 쌓이고 이게 다시 저희 이제 민간 기업으로 가서 그 민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측면에 맞는 모든 그 가공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참석하신 기상산업협회 쪽의 그런 관계사들 쪽에서 이렇게 이제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출권 가격 되게 낮죠. 10,000원 내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로서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더 높아질지, 공시가 감축기가 더 강해질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새 정부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를 하고 이 전제가 현실과 무조건 맞겠다라는 생각하에 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10,000원이지만 탄소중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배출권을 우상향하고, 혹은 지금은 10,000원이지만 2도 대응 정도로 가면 탄소중립보다는 덜 상승하지만 좀 어쨌든 우상향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한 거고요. 전제에 의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이 어떻게 더 가속화될 거냐 아닐 거냐 많은 논의가 있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또 국제적으로 좀 이게 기후변화 대응력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분석 결과 중에 하나가 또 지연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저희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탄소 중립 경제로 차근차근 가는 경로가 아니라 한 2030년까지는 대응 안 하다가 30년부터 불이 나게 대응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수치를 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가 한 4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러한 전제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보여드렸고, 현실 세계랑 전제랑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본 전제를 보시면서 좀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답이 잘 되신 것 같으신가요? 네. 또 다른 분. 기업안전연구소 김민지라고 합니다. 송민규 팀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기상기후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특정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의 폭설이라든지 기온 예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국지적인 값이잖아요. 그러면 API도 끌어와서만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다운스케일링을 직접 하셔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협회에서 소개해 주신 그런 기업들의 자료를 사용해서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발표할 때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약간 위치 기반 정보와 결합해서 그 국지적인 어떤 특정한 지점에 대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기상 정보를 좀 연계한다는 부분이고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기상과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면서 그와 좀 협업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존의 그런 정보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계속 이제 쌓이고 이제 아카이빙 됐던 정보들이 AI 모델과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돼서 그 현장만에 특화되어 있는, 같은 폭설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개시를 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쌓이면서, 물론 이제 그 공공 데이터도 또 같이 끌고는 오겠지만, 그 현장만에 특화되어 있는 정보들이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시간적인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면 역시 같이 접목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마 잠깐 다운스케일링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중간에 제 발표에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기상청에서 아마 제공을 하시는 이제 오픈 API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정보가 있고, 일단 혹시나 더 자세한 이제 그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저희 기상기업이 제공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택은 어차피 사용자가 하시는 건데, 일단은 제가 아까 발표에서 하나 조금 더 이게 추가해서 만약에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기상 쪽에서 일을 한 지가 거의 지금 20년이 돼갔어요. 기업에서 일을 한 지가 확실히 바뀌는 게, 예전에는 기상 정보는 그냥 공공의 정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비즈니스 기상 정보로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최근에는 이 삼박자가 다 이렇게 바뀌지만, 제도도 확실히 기상 정보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제도도 바뀌어가고, 또 일단 기술, 사실 AI 기술, 그다음에 또 어떤 우리 고객분들의 인식이 이제 기상 정보가 또 소위 말하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이게 제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필요로 하시는 정보가 정말 공간적인 어떤 그런 상세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기상에 대한 전문적인 다운스케일링 가지고 계신 어떤 인력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기상청의 정보에다가 각 기업의 어떤 노하우가 들어간 맞춤형 정보로 저희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잠시 언급된 저희 에너지, 재생에너지도 하고 있고 다양한 재난 쪽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해보니까 이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무조건 다 AI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공간적으로 상세화하면서 동시에 더 정확한 예측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고객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데이터를 AI 기술로 융합을 하면은 확실히 투자하신 게 아깝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저는 데이터가 퀄리티가 생각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도 실제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공간적으로 저도 기상을 전공했지만 단순하게 공간적으로만 상세화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마 기상 쪽 전공하신 수치 쪽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에 그런 어떤 예측 성능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와 융합을 해서 하시는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이제 서비스 쪽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관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내용은 지금 앞에 나왔던 고해상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결국 기후변화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 산업 쪽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제가 그 창업 전에도 SAF에서 할 때도 고해상도 관측을 통해서 기존의 관측망에서 잡지 못했던 거를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해지고 최근에 기후변화로 나타난 그 기상의 변화들이 국지적이고 그 강도가 더 강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응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 중에서도 최근에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 기상청 같은 경우 표준화법에 의해서 잔디가 깔려있고 그 주변에 영향요인이 없는 곳에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 산업에 대한 관측은 사실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 기업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공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잘 모아서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기술원이든 아니면 기상청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거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앞에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기업들이 공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를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공시해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UNEP FI에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개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물리적 리스크 부분에서. 근데 올 초 자료를 보면 한 50개가 가까이 되거든요.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고 이 부분이 사실 국내 기업들은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해외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사실 해외 서비스도 아직 완성된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플랫폼을 제공해서 그 공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계속 그 해외 서비스 쓰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그 기술도 쌓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그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 먼저 질문 드리고 나머지 이따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게 고해상도 관측이라든가 그렇게 관측된 데이터의 상세화된 자료들이
이렇게 직결됨으로써 그게 산업계에서 활용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는데 개별 사업의 각 사업장 그리고 뭐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국가 가치망까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수집이 되고 활용되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금 더 그런 데이터의 직결을 통해서 이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뭔가의 그 하나의 뭐 그게 플랫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뭐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기상청 공공 쪽에서 수집되는 그 데이터와 민간에서 이렇게 이제 또 필요해서 하는 그 데이터 간에 지금은 같이 이렇게 다 모든 게 한 곳에서 직결되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기상기업이든 산업계든 그게 조금 더 촘촘한 고해상도의 관측 자료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해서 이게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거 없이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기상청의 데이터와 그 외에 유관기관 그리고 지자체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법에 의해서 그게 한 곳에 모아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그 데이터 모으는 수집 작업들을 청에서 정책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방하고 있어서 대표님께서 주신 내용은 조금 장기적으로 민간의 데이터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지역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희 기술원에서는 그런 민간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과기정통부라든지 뭐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있는 그 플랫폼에 좀 가능하면은 그 같이 올려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대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알려서 이제 그런 데이터도 더 많이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진단 도구들에 대해서 사실 해외라든지 이런 쪽에 그 툴이나 그런 도구들 많이 쓰게 되면은 사실 작게는 뭐 몇천만 원에서 뭐 억대까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공시가 사실 과거 대비해서 조금 1, 2년 정도 이렇게 그 지연되면서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기후변화의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기가 조금 미뤄졌다 보니 어떻게든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가든 뭐 금융 쪽 파트든 이렇게 다 같이 그런 솔루션들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쪽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 입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부터 의무화가 되다 보면 사실 스코어 1, 2, 3 내려가 마지막에 이제 그 굉장히 그 공급망상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재원이 부족하거나 인프라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기상 정보를 활용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전문적인 그런 인력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리적 리스크의 진단과 분석이 굉장히 힘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CDP 위원회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협약을 통해서 이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이제 노력이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4년, 2, 3년 안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들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 데이터를 지금 기상청처럼 원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저희가 기상청에 문의를 했더니 민간 업체는 무조건 사용하면 사업적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데이터가 좀 저작권의 해소가 좀 됐는지 궁금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 건데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술원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무료랍니다. 마이크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정보 서비스 실장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기술은 원장이지만 과거에 한 10년 근무하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기상정보는 무료로 다 제공이 됐거든요. 기상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 금시초문이라 약간 좀 난처하네요, 질문이. 저희가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분야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사업자가 아닌데도 받을 수 기상정보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요, 지금. 공짜입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하지 않아서 이제 법적인 의무사항 정도로만 하려고 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핀테크 같은 것도 사실 한국보다는 뭐 UAE 같은 데가 더 이제 수요가 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시장을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 건설 안전 토탈 솔루션에서 보면 그 기상 데이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 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IoT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기능 정도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상에 어떤 특화된 솔루션 업체를 찾지도 못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이 회사 자체적으로 기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개별 솔루션들을 보면 모니터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냥 현재 어떤 그 실험 데이터, 그러니까 IoT 센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액션은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기상 데이터 제가 오늘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게, 혹시 이쪽에 사업이 그 협회 쪽에 계신 이제 그 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그런 어떤 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과거 기상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재해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이제 다시 예측까지 들어가게 되면 기상 예측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과거에 이런 재해가 있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한 일주일 전 정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아까 또 현재 그 송민규 팀장님께서 그 하셨던 아이디어가 되게 구체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실제 그 지역마다 누적된 AI 데이터나 뭐 이런 게 좀 되게 모자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해서 이런 쪽에 실제 좀 하고 계시는 회사가 있다면 소개를 받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단순 모니터링 말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시면 사실은 해외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모든 게 저희 국내 기업 기술로 다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다 가능하고, 아마 처음에 무슨 물론 저희 회사를 포함해 저희 협회도 하실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은 아마 요즘은 저희가 정말 단순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그게 거기에 분명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일단 뭐 과거 자료를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건 뭐 컨설팅 쪽에서도 가능한 거고, 요즘은 그 예측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잠시 요즘은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기상 예측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게 어떻게 돈하고 직결되는 그 여러 가지 시장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저희 많은 기상 기업들이 고객 맞춤형 예측 성능이 어떤 그 서비스의 그 어떤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정도의 예측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어떤 고객의 데이터를 같이 융합을 해서 AI를 통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시는 정보보다 훨씬 그 고객을 위한 예측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상정보를 가지고 기상정보 예측 값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뭐 재난,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뭐 전력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신 부분들을 뭐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딱 4시에 끝내야 되나요? 아니면 4시 한 10분까지 되나요? 네, 오늘 이제 이 포럼 통해서는 건설 분야를 떠나서 기상 기후 정보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너무 필수적이라는 걸 다들 공감하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도 우리 협회장님이 저는 진짜 목적이 기상 기후 데이터 활용 가치 확산, 이건 이제 기상청의 업무이고, 실은 이제 저희 업무는 기상산업진흥이고, 기술은 이 업무를 공공기관으로서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 실질적으로 우리 기상청은 기후 정보를 생산하고 특히 방재나 재난 안전 쪽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집중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민간 부분 특히 기상 기업들을 육성해서 이제 기상 기업들이 또 탄산업 분야의 융합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상 산업을 육성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부회장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으니 기업 타산업계 분야에서 자체 뭐 기상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기상청하고 기술원이 이런 사람을 육성하고 있고 산하의 기상 기업들을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있으니 이 기업들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가 오늘 포럼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보니까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나중에도 또 우리가 한 번 더 뭐 꼭 건설 분야는 아니어도 또 타 분야나 여러 분야를 통해서 기상 정보의 중요성도 또 확산시키고 또 우리의 이제 저는 기상청에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거기에 작은 업무니까 제 입장에서 말하면 기상 산업 기업 이런 육성 쪽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